두바이가 이란에 전혀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방금 입혔습니다. 테헤란은 미사일이나 폭탄이 아니라 훨씬 더 조용하고 숨막히는 무언가로 인해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수년간 이란은 두바이와 협력해 제재를 우회했고 그 결과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에도 이란 경제가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협력 관계는 이란에게 중요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걸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고 이란은 큰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실수로 이란은 큰 대가를 치르기 시작했고 정권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미친 두바이 테헤란 관계를 살펴보고 그 연결이 얼마나 깊은지 알아봐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두바이는 수십 년 동안 이란의 뒷문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다른 경로가 막혔을 때 이란이 계속 기능할 수 있게 해준 시스템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979년 첫 미국 제재 이후로 이란은 세계 금융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새로운 압박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이로 인해 은행과 석유 판매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이것이 이란 경제를 크게 둔화시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바이가 탈출구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걸프만 건너편에 있는 이란을 고립시켰을 때 두바이는 개방된 항구, 유연한 은행 시스템, 그리고 필요할 때 조용히 조정할 수 있는 글로벌 무역 허브를 제공했습니다. 2010년까지 8,000개가 넘는 이란 기업들이 자유무역지대에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양측 간의 무역은 크게 번창하여 최고조에는 약 2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데이라에서는 환전소들이 뒷골목에서 리알과 달러의 교환을 처리했습니다. 자베랄리는 세계에서 가장 군주한 항구 중 하나로 선박들이 등록되지 않은 이란산 물품을 운반했습니다. 이 관계는 매우 생산적이어서 한때 미국 재무부의 공식 관계자가 두바이를 이란의 전체 제재 회피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허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아랍에미리트가 이란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생각해보세요. 이란의 거대한 그림자 선단에 속한 유조선들은 공해상에 정박했습니다. 선원들은 밤에 서류가 더 깨끗한 선박으로 화물을 옮겼습니다. 새 서류들은 석유가 중립출처라 주장했고 유조선은 두바이 자벨 알리 항구로 들어와 담당자들이 통상적인 수입품으로 기록했습니다. 그곳에서 석유는 시중에 판매되거나 현지 정제 후 수익이 여러 겹의 두바이 계좌로 돌아갔습니다. 동시에 밀수된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의료 장비까지 반대 방향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자동차 부품 선적물은 아랍에미리트 공장으로 향하는 것으로 표시된 후 서류상 빠른 재판매로 위장해 조용히 국경을 넘어 트럭으로 운송될 수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재수출된 물품 덕분에 이란 공장은 공식 경로 차단 시에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스템은 근접성, 속도, 그리고 걸프 지역의 중개자로 번영한 도시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관계는 밀수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을 견고하게 만든 것은 바로 두바이 자체에 얽혀있는 인적 인프라였습니다. 이란인 가족들은 단순히 지나친 것이 아니라 정착해 부동산을 사고 가게와 해운 회사를 운영하며 자녀들을 현지 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에 이르러 두바이에 거주하는 이란인 공동체는 15만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들은 금거래, 섬유, 건설, 해상무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급여, 모든 사업거래, 모든 학교 등록금은 송금을 통해 이란으로 흘러가는 금융 흐름의 일부였습니다. 이것은 골목길에 숨겨진 비밀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경제 구조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낮에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란이 이 메커니즘을 발명하진 않았지만 이를 완벽히 활용해 두바이를 지역의 가장 효율적인 해외 우회 통로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제재는 자금과 상품 흐름이 완전히 차단될 때만 효과적입니다. 통로가 열려있으면 압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두바이가 없었다면 그 압박은 훨씬 더 빨리, 강하게 이란을 덮쳤을 것입니다. 상황이 급격히 무너지고 공장들도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생산은 몇 주 만에 둔화되다 부품이 바닥나면 멈췄을 것입니다. 병원도 빠르게 영향받아 진열대가 비고 주요 물자가 사라지면 의사들은 즉석에서 대처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란 국경 밖으로도 그 영향이 퍼졌을 것입니다. 헤즈볼라, 후티, 이라크의 민병대 같은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도 줄어들어 테헤란의 영향력, 행사 능력이 약화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바이가 계속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은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고 돈은 우회에 들어왔으며 무역은 새로운 길을 찾으며 경제는 붕괴 직전에서 버텼습니다. 매년 160억, 280억 달러의 제재 대상 무역과 60억, 70억 달러의 비석유 수출이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고 거래가 무산되거나 위험이 컸으며 보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할 필요 없이 충분하기만 하면 됐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공장이 겨우 돌아갈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병원이 최소한의 수준으로라도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동맹 세력에 자금을 지원하고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지속적인 압박 속에서 작은 여유가 큰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두바이는 압박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이란에게 잠깐의 여유만 줬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숨을 쉬느냐 질식하느냐의 차이가 모든 것을 좌우했습니다. 2026년이 오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전쟁이 걸프 지역으로 확산됐고 이란은 예상치 못하게 아랍에미리트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수년 동안 조용히 이란 경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왔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벌어진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2월 말에 공격이 시작되어 3월까지 이어지자 반응은 즉각적이고 예상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물러서자 시장이 하락하고 신뢰도 하룻밤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주식시장은 총 12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잃었고 두바이의 주요 지수는 불과 몇 주 만에 약 16%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손실이 커지면서 그 영향은 시장을 넘어 확산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둔화됐고 경보가 울릴 때 거래소는 텅 비었습니다. 두바이를 정의하던 안정적이고 차분한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안정적으로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불확실해지고 도시의 안전한 피난처 이미지도 희미해졌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명백한 오산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갈등을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버티게 해주던 바로 그 시스템을 겨냥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경고가 아닌 집중 공격이었고 처음부터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는 2월 28일에 시작된 초기 공격의 약 63%를 흡수했습니다. 이 수치는 놀랍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 지역에 많은 경쟁국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2주 만에 450여 발의 탄도미사일과 약 2000대의 드론이 모두 아랍에미리트 핵심 인프라를 겨냥해 발사됐습니다. 공항, 항만, 석유터미널, 에너지 시스템 등 모든 주요 시설이 표적이 되어 주요 산업 전반에 동시에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들이 실제로 시작되자 혼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부 방어망은 버텼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퍼자라의 선적이 지연되며 에너지 흐름이 느려졌고 자베랄리도 속도를 잃어 무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영공 위험이 증가하면서 비즈니스 항공편이 대거 취소되어 불안정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란이 하나씩 쌓이면서 두바이에 건드릴 수 없는 글로벌 허브라는 이미지가 실시간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빴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숫자 그 너머에는 인명피해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소 12명의 민간인이 사망했고 약 19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군인 사상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이 잃게 되면 상황은 다시 한번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경제나 전략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전, 신뢰, 그리고 그곳이 실제로 얼마나 안전한지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다는 감각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 배신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이란은 두바이를 늘 문을 열어둘 파트너로 여겼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긴장되어도 테헤란은 비즈니스가 정치보다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공격이 시작되자 그 계산은 무너졌습니다.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와의 한계를 넘었고 스스로 마지막 다리를 불태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이 스스로 자초한 그런 자기 파괴는 서방의 먼 곳에서 가해진 어떤 제재보다도 더 빠르게 선택의 여지를 없앴습니다. 공격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아랍에미리트가 절제된 태도를 유지한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란이 이웃 국가에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하는 명백한 침략 행위를 벌였지만 아랍에미리트는 군사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방어력 강화와 동맹국가의 경제적 유대 강화에 집중해왔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이란이 외교보다는 대립을 선택하며 지역에서 침략자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반면 아랍에미리트는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안정과 안보를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아랍에미리트는 보복 공격 대신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줄곧 해오던 일을 했습니다. 다시 장부를 들여다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것은 경제적 역량을 가차없이 보여주는 행보였습니다. 이 일은 3월 초 조용히 시작됐지만 시작 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란 자산 수십억 달러가 아랍에미리트 은행에서 동결됐다는 보도가 나왔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산들은 정권과 연계된 자금, 불법 거래를 감추는 유령회사, 그리고 테헤란의 네트워크를 조용히 유지해온 숨겨진 비축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계좌들이 동결되었을 때 단순히 돈이 묶인 것이 아니라 산소가 차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은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당국은 동시에 여러 방면에서 움직였고 그로 인해 대응이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수년 동안 운영되어 온 환전소들이 갑자기 강도 높은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결코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조용히 암거래 석유 판매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으로 바꿔주던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급습이 시작됐습니다. 두바이 전역에서 보안팀이 IRGC 네트워크와 연관된 수십 명의 환전상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신뢰받는 운영자로 오랜 기간 관계를 쌓으며 눈에 띄지 않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제거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정밀하게 이루어진 일이었죠. 그들이 사라지자 시스템은 단순히 느려진 게 아니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전소들은 사업체가 아니라 연결고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석유 판매를 현금으로, 현금을 물류로, 그리고 물류를 현장 작전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들을 제거하면 전체 사슬이 약해집니다.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지급이 지연되며 거래가 무너집니다. 그 여파는 빠르게 확산됩니다. 특히 자금이 무기, 전투원, 외부 작전과 연결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동시에 단속은 사업 부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랍에미리트는 대대적인 조치로 현재 국외에 있는 이란 국적자들의 거주 허가와 비자를 취소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에는 비즈니스와 부동산에 투자한 고가치 골든 비자 소지자들도 포함됩니다. 동시에 두바이에 있는 이란 관련 기관들은 현재 폐쇄 위에 처해 있습니다.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이란 병원도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테헤란 영사관 인력도 최소로 줄고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관련 사무실들은 종종 예고 없이 봉인됐고 수년간 운영된 회사들도 갑자기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비자들이 취소되었고 이에는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주던 장기 골든 비자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란인들은 자유롭게 거주하고 활동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비자 갱신 중단으로 일부는 해외에 발이 묶였고 다른 이들은 급히 적응해야 했습니다. 기관들도 규제 강화와 활동 둔화로 점차 비어갔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각 조치는 단순히 압박을 더한 것이 아니라 그 압박을 배가시켰습니다. 자산 동결로 현금 이동이 막혔고 환전소 폐쇄로 환전이 지연됐으며 회사 폐쇄로 무역 경로도 줄었습니다. 비자가 강화되면서 시스템을 유지할 인력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불확실성입니다. 시스템에 남아있는 부분도 더 이상 안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기업들은 이제 끊임없는 점검, 긴 감사, 높은 보험료, 단계별 지연에 직면했습니다. 화물 운송비와 거래 시간도 모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마찰은 점점 쌓여갑니다. 이란의 생명줄이 실시간으로 끊기는 게 흥미롭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고의 장면은 곧 나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란에 더 불리했던 점은 두바이가 항상 더 가깝고 빠르며 효율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가까움이 이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재가 강화되자 그 같은 가까움이 오히려 약점으로 바뀌었습니다. 선박들은 항로를 바꾸고 연료를 더 쓰며 길어진 경로를 탔습니다. 새 회사 등록엔 감시가 강화됐고 위장 회사들도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때 원활하고 신뢰할 수 있었던 생명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연과 비용 상승, 그리고 커져가는 위험이 뒤엉킨 미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모든 일이 기존 서방 제재에 더해져 영향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이것은 압박이 한 겹 더해진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란이 스스로를 유지해온 핵심을 정면으로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영향이 얼마나 빠르게 드러나고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란 내부에서는 충격이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십억 달러 자산이 동결되고 두바이 환전 경로가 막히자 리알화가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리알화는 비공식 시장에서 달러당 약 147만 리알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사상 최저치입니다. 통화 가치 약화로 모든 것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말 42%를 넘었던 인플레이션은 이제 50%를 돌파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종이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주 일상에서 드러나며 가족들이 가장 먼저 느낍니다. 저축 가치는 거의 하루 만에 하락합니다. 빵값은 1분기 동안 또 18% 오르고 쌀값도 12% 상승합니다. 가격 상승으로 공급이 점점 줄고 두바이에서 들어오던 의약품과 부품도 매장에서 사라집니다. 결국 이는 생산에 영향을 줍니다. 아랍에미리트도 이 일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란 자본 차단에는 대가가 따르며 그 영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6년 1분기에는 거래량이 약 12% 감소했습니다. 주요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광업도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이후 방문객 수가 약 8% 감소했습니다.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곳이라도 폭격을 당한 곳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게다가 주식시장도 큰 타격을 받았고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으며 두바이의 주요 지수는 약 16%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압박은 한쪽 문제만은 아니지만 대응 방식엔 차이가 있습니다. 손실에도 아랍에미리트는 계속 밀어붙이며 그들의 계산법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국가 안보가 사업상의 편의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공격받으면서 문을 여는 건 강함이 아니라 취약함을 드러내며 이는 더 큰 압박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보호하며 한때 열려있던 문을 닫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이는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를 겨냥한 결정은 오랜 기간 쌓인 더 큰 그림과 연결됩니다. 그 흐름을 따라가면 점차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꾸준히 미국과 가까워져 왔습니다. 동시에 아랍에미리트는 이스라엘과도 조용하지만 분명한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지만 테헤란의 시각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두바이는 단순한 무역 파트너로 보이지 않게 되었고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바이는 이란의 가장 큰 경쟁자들 편에 선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자리 잡으면서 관계가 변하기 시작했고 이란은 아랍에미리트를 더 이상 중립적 지역이 아닌 자신을 겨냥한 체계의 일부로 보게 됐습니다. 테헤란은 아랍에미리트를 미국 영향력이 걸프 지역에 유입되는 중심지이자 정보, 물류, 금융이 연결된 곳으로 봅니다. 워싱턴과의 방위 협정이 이를 강화했습니다. 서방 동맹국들과의 모든 합동훈련이 그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모든 협력 신호는 그 생각을 더욱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아랍에미리트 공격은 단순 보복이 아니라 이란의 눈에 선을 넘은 이웃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수년간 조용한 경제 협력의 혜택을 누렸던 나라가 이제는 점점 커지는 위협의 일부로 간주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공격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피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란은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어떤 걸프 국가도 미국이나 이스라엘 지원만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의도는 단순했습니다. 우리에게 맞선다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목표도 있었습니다. 이란은 두바이의 이미지를 흔들고 싶어 했습니다. 수년 동안 이 도시는 비즈니스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중심지로 자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 공격들은 그 이미지에 정면으로 도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인프라를 공격하고 활동을 방해하며 신뢰를 흔듭니다. 투자자들은 망설이고 시장은 반응하며 안전함이 점차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군사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형태로 가해진 경제적 압박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충격을 통한 전략이었죠. 테헤란은 단순히 반응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을 좌우하려 했습니다. 외세의 걸프 통제 강화를 억제하려 했고 메시지 전달 무대로 아랍에미리트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이 순간을 더 인상적으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이란은 자신을 지탱하던 시스템을 공격했고 이는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강경한 태도는 은행 계좌나 비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더 큰 전략적 결정으로 이어지고 그 결정들이 지금 이 지역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호르무즈 해협을 대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방관자 입장이 아닙니다. 해협을 열어두기 위한 노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군 작전을 조율해야 한다 해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유엔에서 해상 운송로를 확보하기 위해 무력 사용까지 허용할 수 있는 유엔 헌장 제7장 결의안을 추진 중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기뢰 제거, 해군 호위, 더 광범위한 국제 공조를 위한 물류 지원 등 자국 역할을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이 나라는 순찰과 해상 안보가 아니라 무역과 안정성으로 명성을 쌓아온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때 이란에게 경제적 숨통을 틔워주던 바로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 중 하나를 이란이 장악하려는 시도를 저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결정이 세계적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이 지점부터 그 압력이 걸프 지역 밖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거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해 이동합니다. 여기가 방해받으면 영향이 바로 드러납니다. 유조선은 정체되거나 아프리카를 우회해 배송이 몇 주 늦고 연료비도 수백만 달러 더 듭니다. 걸프만을 통과하는 선박들의 보험료는 300%나 급등했고 일부 선사들은 안전한 통과를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5함대와 동맹국 해군은 이 지역에 항공모함과 구축함을 배치해 순찰과 기뢰 제거를 하며 항로 개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존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드론, 미사일, 해상기를 위협은 여전히 걸프만 주요 해상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즉각적으로 파급 효과가 나타나며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공장들은 연료와 부품을 비축하며 각국 정부는 대체 공급원 확보에 분주합니다. 해운 회사들은 우회 항로로 인해 항해가 14일 지연되고 운송비 상승으로 세계적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걸프 지역의 대립은 연료비와 식료품 가격 상승 등 일상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이에 대응할 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조 5천억 달러가 넘는 금융 준비금과 국부 펀드를 보유하고 글로벌 물류 허브로서 적절한 보험 보장이 있다면 연합군 작전 자금과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해군 및 물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유엔에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위해 로비를 하고 기르 제거와 호위 임무에 자원을 투입함으로써 더 이상 조용한 호스트 역할만 하지는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압박을 깨트리려는 최전선 국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적 힘과 전략적 의도의 결합이 바로 걸프 지역의 힘의 균형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분명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더 이상 조용한 호스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번 타격을 입은 후 다시 그런 일을 겪지 않으려 하며 이로 인해 이란이 의존하던 시스템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이란은 두바이를 영원한 파트너,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곳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파트너십이 종료되자 압박이 이 지역의 이사회실, 해운로, 금융 네트워크 등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타격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이란이 의존했던 시스템은 결코 숨겨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운영되고 있었고 이제 그 시스템이 하나씩 해체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유소에서 충격을 받을 때 두바이를 제2의 고향으로 여겼던 이란인들은 훨씬 가까운 곳에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운영하며 이란 밖에서 안정적인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연결은 매우 깊었지만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자 그 모든 신뢰의 층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수천 건의 이란인 거주 및 사업 비자를 취소해 두바이 이란인 공동체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곳에 살던 가족들은 갑자기 해외에 발이 묶이거나 합법적 지위를 잃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사업주들은 확장 계획을 중단하고 에미리트 외부에서 새 거점을 찾고 있습니다. 과거 양측을 연결했던 기관들은 이제 배제되고 이러한 폐쇄는 우연이 아닌 의도적 조치였습니다. 1970년대부터 수천 명을 치료해온 이란 병원은 3월 중순에 폐쇄 명령을 받았으며 응급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강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이후 여러 이란 학교가 폐쇄되고 간판이 철거됐으며 버스도 멈췄습니다. 공동체 공간들도 뒤따랐습니다. 오랜 기간 일상이었던 이란 클럽과 센터들이 봉쇄되었습니다. 이는 조용한 행정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이 행동들은 아랍에미리트가 자신을 공격한 국가의 네트워크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신호였으며 그 영향은 즉시 개인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모들은 이제 자녀를 위한 새로운 학교를 찾느라 분주합니다. 병원에 의존하던 가족들은 대체 진료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한때 두바이의 자유무역 지구에서 원활하게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주들은 이제 더 엄격한 검사, 더 긴 지연, 그리고 커져가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여러 도시로 사업을 분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소규모 무역을 유지시켜주던 비공식 네트워크들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짜 무너지고 있는 것은 바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쌓은 관계들이 몇 달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이란인은 떠나고 남은 이들은 감시 속에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갑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인 사회를 넘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자국민과 전 세계에 자신들이 공격을 당하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이미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런던이나 싱가포르 같은 곳에서 지켜보는 투자자들은 위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을 수호하는 국가를 보고 있습니다. 걸프만 전역의 이웃 국가들은 분쟁에 휩쓸리는 대신 명확한 선을 긋는 무역 중심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변화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이란은 한때 두바이를 이용해 제재의 영향을 완화했습니다. 이란은 그 연결고리에 의존해 자국의 운영을 유지했죠.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으며 고립은 단순히 계좌 동결이나 사무실 폐쇄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삶, 무너진 공동체, 그리고 갑자기 불확실해진 생계에서 드러납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한 가지 결정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 이야기는 원래의 파트너십과 그것을 잃으면 왜 모든 것이 달라지는지로 돌아갑니다. 두바이는 이란에게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두바이는 접근성, 유동성, 위장, 그리고 상업적 생명줄을 한 번에 제공함으로써
제재를 견딜 수 있게 해준 우회로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강경이 맞서며 테헤란은 탈출구를 스스로 닫고 대가를 치렀습니다. 이란은 은혜를 원수로 갚았고 두바이는 자금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 영상이 생명줄과 충성심이 얼마나 빠르게 끊어질 수 있는지 보여줬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원하신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